그 고민숙 선생님이 이제 책을 보니까 이제 최근 작품 인생 특강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고 욕망과의 거리두기를 이제 강조하셨어요. 이제 외적인 팽창에서 내적인 성찰로 또 이제 그 공격적인 뭐 이제 점령에서 어떤 공존으로 생명의 공존으로 하여튼 이제 그런 쪽으로 하여튼 우리의 욕망의 어떤 전환 이걸 이제 굉장히 강조하시고 성찰을 강조하셨는데, 근데 우리들이 이제 현대인들이 인생이란 마라톤을 경주하면서 이제 코로나 같은 게 와도 조금 이제 편하게 못 쉬는 것은, 야, 다른 인간들은 쉬는 듯 하면서도 그 오리가 물 밑에서 부지런히 발을 움직이듯이 뛰고 있을 거야. 그런 이제 나만 혼자 이렇게 고민숙 선생처럼 이렇게 같이 놀다가는 나만 이렇게 완전히 낙오되고 완전히 이렇게 정말 그렇게 되는 것 아니야 하는 내적인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쉬어도 쉬는 게 아닌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런 이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불안의 시대,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에 욕망하고 어떤 멈춤, 쉼하고의 어떤 우리 삶의 조화를 어떻게 추구해 나가야 될까요? 저런 이야기도 정말 잘 나가는 정규직들이 너무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라서 제가 이제 왜냐하면 잘 나가는 정규직. 네, 여기 이제 가미당은 의학, 역학, 이제 동의보감도 하고 이제 명리학도 하고 뭐 불교로 마음 공부 이런 이제 유불도 이런 이제 동양 사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제 딱 이제 저런 식의 이제 사유를 갖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쉬지를 못하고 가다가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암이에요, 암. 정말. 예. 많아요. 이게 멈추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임상이 이렇게 나오면 아, 저 길은 아닌가 보다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왜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만 뒤처질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죠. 임상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병에 걸려요. 병에 걸리거나 이제 가족 관계가 어그러져. 이거는 내가 노력한 거하고 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였잖아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가는 거야말로 패착 중에 패착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이 차서에 대한 이런 노하우가 없나 이게? 저는 이게 참 미스테리.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나라 교육이 수준이 높고 전 세계에 뭐 이렇게 대학 많은 나라도 없고 학벌 높은 나라도 없어요. 아니 배울 만큼 배웠는데 우리 부모님은 뭐 그렇게 배우고 싶어도 뭐 책을 평생 만져볼 일이 드물었다고 쳐. 그래서 그런 거 보는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지금 중년들은 민주화 세대예요. 사회를 뭐 바꾸고 세상을 혁명을 한다고 나섰던 지성을 가진 세대가 자기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게 저거밖에 안 되나? 좀 이거는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래서 제가 이거를 진짜 이런 분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안 그래도 좀 너무 여성적이지 않다고. 편하게. 그런데 안 되지. 너무 멀리 가시지 말고. 이런 자세로 하면. 너무 멀리 제가 지금 자꾸 침이 터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먹고 살기 어려웠어. 그럼 먹고 사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 그 다음에 민주화 세대. 뭐 너무 정말 이 독재 정권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뭐 언론의 자유가 없다, 뭐가 없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내 생각과 말이 내 이 생명, 신체를 그 훼손할 수 있다는 걸 감수해야 된다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언제 잡혀갈지 몰라. 근데 저는 운동권이 아니었는데도 그 불안과 공포를 내재하고 왜냐면 내가 아는 애, 내가 친한 후배가 어느 날 잡혀가니까 그리고 엄청 두들겨 맞고 나오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그러니까 그냥 언론의 자유 뭐 우리가 투표의 자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신체적인 이 존속을 지속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의 문제인 거야. 생명.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 세대는 먹고 산다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그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잡혀갈 염려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라냐 물질적인 토대를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최소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어. 내 존엄성을 지킬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글 쓰는 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혹은 아니 목숨도 목숨이지만 뭐 두들겨 맞는다 이러면 이거는 정말 이건 너무 치명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보장이 돼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20세기를 통과했어요. 자, 그런데 21세기가 돼서 우리나라가 부자가 됐고 뭐 G20이라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막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어쨌든 민주주의가 막 그런 인신 구속을 막 하는 그런 상황은 사라졌잖아요. 뭐 예전에 툭 하면 경찰한테 정말 검문당하고 헌병이 잡아가고 이런 게 일상이었다가 자,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이제 기성세대가 되고 주력이 됐다. 그럼 뭐를 해야 되죠? 아니, 저는 왜 정말로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좀 이런 문제로 밤샘 토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그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물질적인 여유를 어떻게 순환할까? 이거를 지금 기성세대가 그쪽으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이 사회를 바꾸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될 거라고 저는 철석같이 믿었어요. 제가 80년대 뭐 여러 가지 거로 운동권도 아니었고 그거를 이제 멀리서 지켜보면서 했고 저는 공부하는 쪽으로 가서 이제 이제 학자의 길을 갔지만 그게 비전 아닌가요? 문명의? 이게 이상한 겁니까? 이게 뭐 특별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저렇게 돈에 집착을 하고 성공에 집착을 하지? 지금 말씀하신 건 나만 뒤처질지 몰라. 이거는 80년대의 그 사유에서 민주주의 어디에 들어가 있는 프레임이에요? 아니 저는 진짜 궁금해요 이거. 근데 이 세대가 뭐 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면 광장으로 뛰쳐나가는 세대예요. 근데 자기 자유재산과 자기 가족 그 다음에 또 자기 성공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안 이상합니까? 아니 저만 이상해요? 저는 진짜 이상. 그래서 저는 노동조합이 합법화되면 모든 노동자가 철학자가 되는 세상이 온다고 믿었어요. 그 막스가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는 4시간 노동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낚시하고 낚시와 그 시를 읽고 철학을 하는 아니 그래서 그런 목숨을 걸 만한 비전이라고 했고 20세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근데 그 비전 어디로 간 거예요? 아니 이런 노동자가 철학을 합니까? 저는 그거를 그 권리를 달라고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철학할 시간을 달라. 그런데 그게 여전히 이제 자본주의가 뭐 이제 격차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비정규직 뭐 생계가 어렵고 이제 이 기본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은 빼고 그분들은 당연히 생존을 지켜야 되고 기본권 내 존엄성을 지킬 수 없는 경제적 조건은 여기는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우리나라 정도의 부라면 그럼 이걸 누가 해야 되냐면 먹고 살만 하고 사회에 주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그 훈련을 받았던 이 세대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그래서 저는 불안하다고 그러면 불안해서 뭘 잃을까봐 불안한가? 아 정말 까놓고 정말 말해봅시다. 그러면 뭐가 불안하면 집 아파트 더 늘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저는 뭐 이름을 하나도 모르니까 하여튼 뭐 좋은 자동차 참 뭐가 좋아요? 그 좋은 자동차 타면 관절이 더 약해집니다. 자동차 때문에 온갖 만병이 생겼어요.
진짜의 코로나 이후의 삶은 회사까지 걸어 다니고 틈만 나면 걸을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더 하고 싶어 그러면 나 쇼핑이에요, 쇼핑. 인테리어고. 아, 그게 저는 이게 진짜 지금은 적응을 했습니다만 아니 이게 도대체 이 세대가 이런 욕망으로 자기 삶을 구성한다는 게 아, 정말 이게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저도 뭐 하여튼 그 차 없이 지금 산지 한 15년 됐습니다만은 그게 뭐 그게 훨씬 저 개인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근데 나에게만 유익해요? 지금 기후 문제 해결하려면 자동차 버려야 돼요. 아, 그럼요. 네. 세상에도 유익하죠. 네. 네. 그러니까 욕망과의 거리두기는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적나라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자. 예. 뭐 불안하다는 사람이 많아. 연금도 있고 집도 살만하고 그 저기 뭐 회사에서 왜 명퇴 안 당하고 뭐 이사까지 해서 막 엄청난 퇴직금을 받고 그 나온 사람이 불안하대. 그래요. 맞아요. 그 불안의 이유는 뭐겠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또 불안을 불안을 낳는 거고 계속, 그렇죠. 그건 패턴이고 그 다음에 뭐냐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라고. 친구. 함께 인생을 도모할 친구가 없다가 핵심. 아니 그리고 가족이 그렇게 소중하면 가족끼리 뭐 이혼 안 하고 잘 무사히 살았어. 자식들도 잘 컸어. 다치지도 않았고 병도 안 들었어. 그러면 뭐 대만족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돈도 그렇게 서울에서 중산층으로 넉넉히 산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거. 예, 제가 강원도 한백이라고 뭐 탄광종 출신이고 아, 저는 고향에 대한 이게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집을 너무 소중하게 이제 짓고 아끼셔서 인생 정말 이거를 난감한데 이제 집을 이제 그걸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도 그게 뭐 이제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왜 근데 그걸 고민스님한테 물려주셨어? 다른 자식들은? 아, 그게 아주 사연이 복잡한데 다른 자식들은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집이 있으면 집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해서 가서 거기 이 동네 꼬마들 낭송 가르치고 이제 집을 청소를 하고 와라. 그렇게 해서 몇 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집값의 몇 배가 이제 그 관리비로 드는데 그래서 이제 고향을 이제 드나들게 됐는데 거기를 이제 또 새로운 공부방으로 만들어야겠다. 그게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저는 이제 효도예요. 평생 효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애지중지한 집, 그게 육신인데 우리 부모님이. 근데 거기 가니까 이제 서울하고 격차를. 예, 진짜 거기는 아파트 하나 뭐 사고 이러는 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거든요. 서울 중산층은 그 사람들이 보면 너무 부자인 거예요. 너무. 그렇죠. 서울에서 중산층으로 산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에 그런 빈집이 너무 많아요. 소도시도. 거기는 워낙 그렇죠. 시골이니까 뭐 그렇다 쳐도. 근데 이 집에 대한 애착, 그 집값에 대한 애착. 아, 저는 이런 거는 정말 좀, 이거를 청년들이 따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안 바꾸고 어떤 부동산 정책이 통하겠어요? 맞아. 저는 정책에 대해서 뭐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 어떤 정권, 어떤 정책을 해도 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한데 왜 안 바꾸지? 이렇게 인구가 저출산 시대가 됐고 지방에는 집이 남아 돌아가고 가까운 시골에만 가도 거의 100분의 1로 싼 값으로 편안한 주거 공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가족밖에 없어. 내 사생활은. 그러니까 공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돼 이렇게 해서 막 이제 액션이 나오는데 내 개인의 욕망은 뭐냐면 내 가족, 내 집, 내 차. 이게 자아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는 것만이 이 자기를 지키는 거라는 이거야말로 전도망상이죠. 근데 집에 있어서 가족끼리 2-3명 그게 어떻게 사람이 재밌어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오래 같이 있어 봤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그래서 행복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행복했냐고. 그럼 다 실소를 금치 못하고 막 끔찍해하죠. 아, 그동안은 바빠가지고 그렇게 대화를 못했다며. 예. 그러면은 아빠가 백수되고 청년이 백수되고 그러면 얼마나 화목해? 대화할 시간이 좀 많아?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해? 얼마나 스위트해? 왜 이런 허상을 갖고 살죠? 안 스위트하잖아요. 그리고 인테리어 맨날 갈아봐야 그게 친구들도 안 오는데 그 뭐가 재밌어요? 이런 물건이나 이런 건 친구랑 같이 나눌 때 재밌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할 때도 이거 막 그냥 쪼가리 갖다 붙이고 그러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막 여기 이제 햇볕이 막 데워주면 여기 막 우리 이거 습하라고 그러면서 여기 들어 누워가지고 막 등 찜질하고 친구가 있어야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친구가 있으려면 내가 지혜를 연마해야 돼요. 제가 왜 청년들하고 이 많은 친구가 있을까요? 공부를 하니까 있는 거죠. 공부를 안 하는데 제가 뭐 외모도 불친절하죠. 그리고 제가 말도 뭐 이렇게 남 듣기 좋은 말을 절대 못합니다. 예. 그 공허한 말 하는 사람은 아주 딱지색이고. 그런데 사교성이 제로죠. 근데 저는 진짜 친구가 늘 많아요. 그리고 아프리카나 뭐 알래스카에 저가 지금 어디 뭐 갑자기 뚝 떨어져도 좀 자신 있어. 거기 북극곰이나 누구하고도 친구들 자신 있어. 예. 친구가 되는 건 마음을 여는 거거든요. 예.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죠. 왜 나는 친구가 없냐 그러면서 뭐 친구 다 저기 뭐 사람들은 뭐 다 진실하지 않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이 전부 다 피해자만 있어. 친구들한테. 그 얘기는 뭐냐면 나도 누군가에게 가해자라는 뜻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 친구가 생기려면 내가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친구는 뭐 밥도 나눠 먹고 이제 뭐 여러 가지도 나누지만 돈도 나누고 다 나눌 수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지혜를 나눕니다. 만나면 인생에 대해서 재밌고 뭔가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고전의 세계는 너무 넓잖아요. 왜 이거를 활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민주화 세대가 정치경제학으로는 엄청나게 훈련이 됐고 그거를 방향을 바꿔서 이제 인류학, 인문학, 저는 인류학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거든요. 이제 인문학으로는 안 된다. 이 바이러스와의 공존은 문사철로 되지 않아요. 인류학으로 가고 정말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 방향을 바꿔야만 우리가 이 순환, 물질을 순환하고 세대 간 교감을 하고 그래서 내가 나만 뒤처질지 몰라 뭐 다른 사람 저 말 믿다가 나만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되는 그 불안 이유 없는 불안 근거 없고 정말 완전히 전도된 불안을 벗어날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있다면 뭐 얼마든지 근데 이걸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저는 코로나는 이거에 대한 이제 확실하게 길을 바꾸게 해줄 수 있다. 해주겠구나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년들이 많은 것을 갖고도 계속 불안해서 벗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제가 감리당 들어서면서 공익 선생님이 이 20대 청년들하고 아주 친구처럼 이렇게 막 허심탄회하게 같이 얘기 나누고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좋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요즘 직장 같은 데서는 세대 간에 좀 나이 차이가 있으면은 정말 그렇게 어울리는 문화가 불과 한 10년 전하고도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 단절, 가정에서부터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말이 안 통하는 이런 세대 단절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욕망을 다스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한데 이만큼 뭐 G20이 됐다 하더라도 너무 취약하고 공익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민주화 세대라 그러면서도 너무나 한계에 지금 부딪혀가지고 뭐 진보적인 사람들조차도 스스로 미천을 지금 다 들여다 보이는 세상에서 그 말씀은 이제 참 공감이 되는데요. 또 이제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지혜를 나눠야 된다는데 여기 이제 오면은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밥통이 있다는 거. 이제 책만 나눈 게 아니라 밥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이런 문화가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골스럽고 자연 인간다운 하여튼 냄새 안 먹고는 아무도 못 사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아까 공허한 거 싫으신다 그러는데 밥을 한 숟갈 준 것만큼 덜 공허한 게 실질적인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좋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 공부하면서도 욕망의 문제를 다루거나 뭐 친구를 잘 사귀거나 이런 것을 더 못하게 막고 욕망을 더 부채질하는 식으로 성공해라 출세해라 하여튼 이런 것만 오히려 내적으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조금 그런 애들을 좀 떠받들여주고 이제 좀 그런 걸 하면서 더 못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미당시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이 좀 불안이 줄어들거나 욕망을 다스리는 식으로 개인들이 좀 변화되는 사람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본 적 있습니까? 많죠, 많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입문을 하고 뭐 공부를 해서 이제 최후가 이제 글쓰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토가 이제 도심에서 유목하기.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제 뭐 시골이나 그 외곽으로 나가지 않는다. 도심 한가운데서 길을 열어야 그게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길이 되지. 이 자본의 외곽에 가가지고 뭘 했다. 이거는 저는 그 비전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속에서 출가하기. 이제 종교와 정치의 그 경계도 사라졌고, 종교의 그 가르침이 세속의 윤리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 이제 왔다고 보고, 그래서 출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세속의 그런 종교적인 최고의 가르침이 종교잖아요, 사실. 그 윤리가 세속의 생활에 이제 뿌리 내려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욕망과의 거리두기, 세속에서 출가하기. 출가의 핵심은 뭐냐면 욕망의 이 프레임을 바꾸는 거잖아요. 욕망 자체를 억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돈하고 성공, 그다음에 그 뒤에 오는 쾌락, 이걸 따라가던 방향을 바꿔요. 그러면 이 에너지는 똑같은 건데, 나를 더 마음의 영역을 넓히고, 내 길을 넓히고, 깊게 하고, 이런 쪽으로 가서 거기서 오는 자유를 얻는, 소유가 아닌 자유. 이런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게 저는 이제 욕망과의 거리두기, 세속에서 출가하기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상에서 혁명하기. 이것도 이제 약간 일상의 구조를 안 바꾸는 사회 전체 제도에 대한 관심. 이쪽으로만 쏠려 있구나. 근데 그것도 되게 이제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큰 외연이고, 구체적인 건 일상 안에서 뭔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진정한 혁명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류 역사상 아직도 성공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상의 혁명은.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그런 위계라든가 어떤 성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진짜 내적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계급의 차이, 신분의 차이, 학벌의 차이 이런 것들이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됐구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념은 뭐 굉장히 뭐 이제 뭐 생태주의에 뭐 그다음에 성적, 계급적 모든 경계를 넘는다고 하는데 그 조직 안에서는 고기와 육식을 먹고 고기와 이제 육식 그리고 그다음에 술을 막 일상적으로 먹는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뭐 성차별이 다반사로 일어나. 그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거를 더 중시해서 일상에서 혁명하기. 그게 이제 세 번째고. 그러면 이거를 단련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글쓰기예요, 저희는. 네. 근데 글쓰기는 우리가 소설이나 시 이런 문학적인 글쓰기는 그 영역이 아니고요. 그거는 허구를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예술의 영역이고 우리가 하는 거는 자기 존재를 탐구하고 이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터득해 가는 글쓰기. 근데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문턱을 못 넘어요. 왜냐면 글쓰기는 고도의 수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내 욕망과 일상의 리듬이 딱 이렇게 바뀌지 않는 한 재능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길을 열어주는 게 나는 내 역할이다. 나는 그걸로 너무너무 잘 살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청년들한테도 이제 글을 써서 이제 작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나가게 하는데, 여기 이제 처음에는 중년들이 중심이었거든요. 이게 중년들 중에 뭐 은행원도 있었고 그냥 수의사도 있었고 뭐 디자이너 하다가 온 사람 뭐 하여튼 잘 나가는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고도의 수련을 해서 진짜 자기가 자기 네트워크 만들고 자기가 이제 저술 활동하고 철학자가 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뭐 이름을 뭐 거론하자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겨레 신문에 저기 무슨 컬럼 쓰는 그 은행원 철학자 그분도 이제 여기서 공부하다가 맨날 회식하다가 이제 몸이 거의 망가지기 직전에 와가지고 강민혁 씨 그분도 이제 그 상태로 와서 이제 세미나 하다가 이제 철학에 완전히 이제 몰입이 돼서 철학하는 은행원이 됐죠. 철학자. 그리고 뭐 공부하는 주부, 그리고 공주라고도 하고. 그리고 뭐 여기 지금 이제 그 멤버십을 가진 분들은 다 저처럼 저자이면서 여기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강의하고 여기 청년들을 또 가르치고 이런 거를 동시에 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좋냐면 이 중년들은 경제적 자립을 이미 했잖아요. 특히 이제 50대, 60대는 돈이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고전에 우리는 그 규칙 같은 건 없어요. 회비도 없고. 근데 저절로 청년들을 보면 청년을 자립을 위한 경제적 순환을 해요. 저는 이게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이런 식으로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회 규제에 의해서 내가 세금을 뜯기고 세금을 내가 증여한다고 말하지 않죠? 뜯긴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세금 안 내려고 막 부들부들 떨잖아요. 근데 증여는 아주 원초적 본능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그거는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줄 때 그 기쁨. 지금 막 만약에 이제 체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뭐 따가지고 체한 게 났어. 그때는 치료 받은 사람보다 치료한 사람이 더 기쁜 거예요. 그렇죠. 이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어쨌든 안 내려고 그러고.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기부라는 걸 하는데 또 거기서 뭐 비리가 일어나니까 또 이 마음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러운 세대 간 경제 순환. 저는 이거를 좀 은밀하게 계획을 했는데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청년들 일자리를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공부하면서 진짜 자립. 그러니까 주방 다 맡기고 이제 화장실 청소 그것도 다 외주를 줬다가 청년들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튜브 영상 찍는 거. 그래서 뭐 홈페이지 관리. 예전에는 다 봉사로 했던 거를 다 이제 청년들에 한해서는 다 페이를 주는 걸로.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중년들이 마련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기꺼이. 그러니까 아마 그걸 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분들도 이제 그 청년 펀드에 돈을 주시는데, 진짜,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줄 수가 있을까? 저는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회로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2080이 20대랑 60대가 너무 잘 맞는 친구가 돼요. 너무너무 잘 맞아요. 지금 주방에 오는 온갖 야채 야채 채소는 80대의 지금 포천에서 은퇴하고 이제 텃밭 일구는 분이 텃밭을 일궈놨는데 줄 데가 없는 거야. 자식들은 뭐 얼마 안. 그래서 뭐 그냥 수시로 주방에 칠하는 그 선생님이라고. 그리고 20대 청년들하고 진짜 저 때문에 이제 여기로 알게 됐긴 한데 저는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이제 교회에서 뭐 성가대 행사하면 여기 청년들이 가서 응원해주고. 그러니까 왜 안 됩니까 이게? 이게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제가 무슨 인위적으로 뭘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글쓰기로 수련하기를 하기 때문에 20대나 60대가 다 동지감을 하잖아요. 우리가 학급 짝꿍이구나 이런 느낌. 그래서 전혀 세대 간의 그 벽이 없어요. 더 편한 친구예요. 어떤 점에서. 그 20대도 이제 청년 여성 남성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주로 여성이었는데 이제 남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제 중년들 중에 이렇게 이 과정을 다 거치면서 이렇게 이제 저같이 이제 그 공부하는 이제 백수가 된 경우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림에서 막 그냥 뭐 이렇게 막 방역 문제나 뭐 이런 이제 주방 문제 뭐 주방에 뭐 고춧가루가 떨어졌다 이러면 이제 뭐 이제 하고 이런, 이게 청년하고 여성 5, 60대는 이게 너무 궁합이 잘 맞는데 남성은 잘 안 맞죠. 남성은 어찌 해야 됩니까, 이 남성? 그래서 저는 중년 남성들이 지금 제일 사각지대다, 지금. 이 시대의 사각지대다. 그게 뭐냐면, 뭔가 이제 어떤 좀, 이제, 자만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회 전체의 진보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공동체 따위엔 관심 없어요. 이런.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정론직필로 계속 일관하시면서 아니 제가 이런 직설을 잘해요. 왜냐면 이 대둘러서 말하는 걸 좀 귀찮아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뭐 인간의 이제 본성, 뭐 욕망 이런 걸 탐구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게 중요하냐 이런 것도 있고, 그게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게 마음의 영역이라는 거를, 이게 이거가 왜 중요한가? 정신의 방향. 이미 나는 결정돼 있어. 뭐 세계 평화를 이끌고 뭐 이제 우리나라의 뭐 통일, 뭐 자유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이걸로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욕망은 사실 집, 땅, 차에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질투심에 막 불타잖아요. 그리고 가족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그러면 이게 정말 이거를 다시 재구성해. 이게 아직 자각이 안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중년 남성 세대가. 그래서 이제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인문학 공간을 가면, 저는 뭐 자기 개발의 힐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전이고 동양고전 그러면 되게 좀 다들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90%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세상이 바뀐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뭐 동의보감은 뭐 몸에 대한 거니까 그렇다 쳐. 명리학은 운명에 대한 거니까 그렇다 쳐. 주역, 열하일기, 뭐 불교 이런 거를 하는데, 그걸 인류학적으로 하는데 여성이 전혀 그 거리낌이 없어요, 여성들이. 근데 불과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라면 그런 공부하면 여자가 0.1%나 있었나? 그리고 여자가 뭐 저런 걸 해. 여자는 뭐 그냥 예술이나 뭐 시나 쓰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나? 형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완전 역전된 거야. 야, 그래서 진짜 21세기는 여성의 시대구나. 왜냐면 물질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정신을 이끄는 그 정신의 지도가 문명을 이끌어가지 물질이 이끌어가지 않아. 물질은 영원히 그냥 그거는 수단과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역에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또 아니더라고요. 다른 분야를 하는데 공부해도 여성들이 압도적이에요. 아니 제가 이제 종교 담당 기자니까 교회를 가도 절을 가도 성당 가도 대부분 여성입니다. 남자들은 도무지 어디가 있느냐고 사람들이 묻는데 그거 하여튼 똑같아요. 남자들은 피곤해서 지금 방에서 혼자 자고 있습니다. 저는 경마장, 주식시장, 그리고 PC방. 아니면 집에서 이제 뭐 은밀한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네, 너무 적나라한가? 네. 근데 또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 게 제가 이제 10년을 여기서 이제 그 현상을 봤잖아요. 네. 근데 남성은 되게 소수밖에 이제 안 오고 그 중에서 이제 또 소수가 남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몸의 리듬을 바꾸려고 이제 해서 아, 이게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제 교감을 하고 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제 한 분들은 남성이 훨씬 더 성취력이 높아요. 빨라요. 그러니까 여성은 너무 적응을 잘해요. 이런 관계, 일상의 네트워크에. 그래서 뭐 금방 먹을 거 나누고 애들 막 케어하고 뭐 이제 뭐 상담해 주고 이러면서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여성들은 좀 뭐라고 할까 이 철학이나 이 인식의 어떤 걸 돌파해 가는 힘에서는 그거는 확실히 좀 남성에 비하면 더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초점이 약간 달라요. 음과 양에. 근데 남성들은 일단 이런 거에 동의를 하고 자기 훈련을 돌입을 하면 정말 정말 이 추진력은 대단합니다. 그 글 쓰는 막 글을 써내는 힘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훈련이 되고 세상에 대한 마음을 교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독자적 공간을 열도록 이제 서포트 해주거든요. 저는 절대로 이제 가미당을 확장하는 데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원하는 장소, 원하는 그 네트워크에서 자기 공부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인연이 닿아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지방에도 이제 많이 생겼고 이제 서울 안에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런. 다 이제 독립을 해서 각자 이름도 바꾸고 아예 뭐 이름의 공통성도 없어요. 이 가미당을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 영역을 열어가는데 남성들이 그쪽에서는 벌써 꽤 많이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열고 있는 걸 보면 아직 비율은 이제 여성이 압도적인데 그 추진력은 남성이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지금 중년 남성들에게는 두 가지밖에 없다 길이. 그러니까 돈하고 쾌락에 올인하다가 노년을 아주 망조가 들든지 아주 비참하게 마감하든지. 왜냐면 가족서부터 다 싫어할 테니까 그 캐릭터는 다 싫어하잖아요. 참 이상하죠? 내가 좋아하는 걸 남도 좋아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좋아할수록 사람들은 날 싫어해. 내가 쾌락을 누릴수록 가족은 날 다 떠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를 좋아하면 다른 사람이 날 좋아해. 그것만으로. 많은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어. 이게 영성이고 저거는 이제 자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반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을. 근데 그 길이 아닌 경우에는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가 될 수 있다. 네. 왜냐면 소크라테스, 부처, 공자, 노자 전부 남성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그때는 뭐 여성이 공부할 기회가 없고 등등 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그때 여성은 애 낳고 기르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게 가장 신성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영역을 그렇게 넘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초기 불교 보면 비구니 승단도 있었고 여성들도 엄청난 수준에 올랐어요. 근데 애를 낳고 기르는 일, 그게 신의 창조에 버금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남성은 못 하잖아요, 그걸. 그래서 엄청난 통과 의례를 많이 합니다. 뭐 원주민들 그 인디언 문화를 보면 막 죽을 똥 살 똥하는. 근데 그것과 함께 뭘 하냐면 인생 삶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자나 종교 지도자는 다 남성인 거예요. 네. 이게 되게 합리적인 설명 아닙니까? 제가 찾아낸 건데. 근데 이분들이 다 직업이 없는 프리랜서였다. 이게 또 저의 논리였죠. 백수가 미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공자, 노자. 공자, 부처 다 백수라면서 선생님은 이제 뭐 고미 선생님이 주로 그 연암, 박지원, 임꺽정 전부 다 너무 백수들만 이렇게 띄우는
경향이 너무 아주 백수들만이 아니라 어? 그 너무 내가 훌륭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 백수인 거예요. 전혀 그 백수인지를 그러니까 몰랐어요, 이제, 정말. 그런데 공자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은 그 백수였다 그래도 제자들이 수천 명이 따르고 그냥 그분들이 가면은 그냥 학교가 만들어지는 정도인데, 그리고 공유 선생님 정도면은 또 이렇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또 강의도 들으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백수의 참론을 펴면은 아니 우리가 그 정도 능력이 되냐고. 그게 뭐냐면 그게 공허하다는 게 뭐냐,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면서 친구를 만들고 공부를 하는 거지. 바로 점프해서 나를 그런 상태가 되면 내가 할게. 이거는 뭐냐면 일단 내가 저기 뭐야 거액을 챙긴 다음에 내가 제대로 살게,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소크라테스 공자노자가 언제 처음부터 그게 있었어요? 세상에. 좀 아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본인이 다니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그 뭐지 스카우트해서 하셨어요. 직업을 관둬라 이러고. 그리고 저기 뭐야 그 부처님도 다섯 명 있다가 그 고행하는 거 서포트 해주다가 고행 끝나니까 다 떠났잖아요. 그런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공자는 참 세상에 뭐 72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그거 하고 그 따라다니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나는 다 세팅된 데 들어가겠어? 이 심보는 도대체 다 세팅이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 글도 써. 그리고 뭐 나는 그 사회에서 알아줘. 그러면 내가 백수로 살게.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저기 수영부실 할 때 도대체 누가 나를 수영부실을 한다고 알아줬으며 박사학위 받은 걸로 누가 알아주죠? 박사 실업자를. 그래서 그때 기자들이 제가 그때 이제 온갖 신문에 다 났었어요. 근데 내 학술적인 이런 걸로 난 게 아니라 저기 밥을 지어 먹더라 지식인들이. 그게 너무 신기하다. 그래갖고 뭐 하여튼 모든 신문에 나왔고 뭐 중앙일보에는 이 전면으로 난 적도 있어. 심지어 그게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밥 지어 먹고 뭐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때 저기 뭐야 제가 열알기를 쓴 거는 그 한참 뒤니까 열알기 써서 이름이 좀 알려진 거는 저는 맨 그 뭐야 식당 매니저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지금 얘기하는 그게 있었어. 이게 뭐가 될지 몇 년 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4천만 원 빼가지고 이제 대학로로 옮겨왔고, 대학로에 오니까 또 친구가 조금 더 생겼어. 더 가까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넓은 데 가고, 그러니까 또 아이디어가 많아져서 공부 세미나가 많아졌어. 그러니까 조금 더 생겼어. 그래서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설거지를 누가 하지, 밥을 누가 하지,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설거지를 당번을 정했다가 설거지 당번 이렇게 정하는데, 설거지 당번을 남보다 조금 많이 하면 그냥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다가 제가 그게 무슨 절이더라, 하여튼 강원도에 무슨 절에를 갔는데 각자 자기가 먹은 걸 갖고 와서 이렇게 그 수도가에서 닦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와가지고 우리 각자 자기가 자기 거를 씻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설거지 대혁명이 일어났고, 이제 설거지 문제는 해결됐고, 지금도 똑같이 하거든요.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가서 깨끗하게 씻어서 그대로. 그 다음에 밥을 누가 하지? 그것 때문에 진짜 뭐 제가 주로 한 거는 공부나 무슨 공동체 이념 이런 게 아니라 이 주방이라는 일상을 어떻게 불릴 것이냐,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걸로 온갖 갈등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남녀 차별도, 이것도 성차별이 거기서 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막 진압하면서 막 이제 또 이제 새로운 윤리를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돌아가는 건데, 요 하나하나의 과정이 다 이제 배우는 과정이고,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거는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내가 다 세팅된 데 쏙 들어가서
그다음에 자기들 알아주기까지 해야 돼 또. 아니 이게 지금 올바른 질문입니까? 저는 예? 여하튼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초에 이제 학교 때려치우고 이제 학교 다니기가 너무 버거워가지고 그냥 때려치우고 한 백수로 한 좀 지내다가 이제 검정고시 봐가지고 한 친구들보다 한 3년 늦게 이제 대학교를 가봤는데요. 근데 학교 다니기도 힘들지만은 백수로 사는 것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백수로. 그때는 이제 백수도 나름대로의 어떤 내공이 필요하고 어떤 이런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고전도 읽으면서 공부도 해가면서 이제 뭐 그때 전혀 뭐 책을 안 읽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때는 이제 세상을 시작하기도 전 이제 초기 단계니까 사회에 나가기 전 단계니까 세상이 너무 막막하고 또 세상에서 좀 직면하고 살아볼 어떤 용기가 필요했는데 하여튼 그런 용기가 훨씬 이제 백수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도 아마 그런 비슷한 제2의 그때 이제 10대 후반 어떤 아노미적 상태에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그런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너무 없는데 나에게는 그런 게 어떤 힘을 주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런 청소년들에게는 좀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몇 달은 그냥 정말 백수였거든요. 취업이 너무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때도. 왜 나만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근데 그 막막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공공시설이 많아서 그래도 갈 데가 있잖아요. 동네 도서관이나 뭐 박물관도 있고 뭐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학교 말고는 뭐가 일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빙빙 이제 겉돌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출판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가 그렇게 이제 자립을 못하니까 막 답답한 건 있었지만 그렇게 암울하다는 느낌은 아니었던 게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있어서 그랬었던 거예요. 그 친구들 중에 취직을 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좀 밥 얻어먹고 이런 건 편하잖아요. 근데 같이 이제 취업이 안 됐으면 뭐 여기 돌아다니면서 막 구직 활동하고 이런 거 그 과정이 있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버틴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물적 토대는 된 거예요. 일단 동네 도서관이나 뭐 공공시설이 많아요. 그걸 잘 활용을 한다.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하고 저는 이제 도서관이 이제 앞으로 정치경제학의 이제 그 핵심이 될 거다. 왜냐하면 거기는 남녀노소가 다 모이는 곳이고 책이 있는 곳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아주 설파를 하고 다니는데 근데 역시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라는 사실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조 기자님도 그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일상이 교차가 되면 그러면 뭐 그 나름대로 그냥 살만해요 사람이. 맞아요. 근데 단절감이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지금 왜 이렇게 자살 충동이나 우울증이 많냐면 내가 세상과 연결된 게 없구나.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도 이제 굳게 믿고 있고 우리는 마음이 연결돼 있어라고 믿으면 그 전혀 그렇게 우울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는 이렇게 뭐 클럽이나 백화점 뭐 이런데 왁자지껄한 데 가면 내가 안 외로운 것 같은 착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막 찾아다녔는데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게 딱 단절이 되니까 정말 혼자가 돼요. 이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청년들은 지금 뭐 백수 생활을 뭐 안 겪을 수가 없을걸요. 대학교 졸업해서 바로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정말 드물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어느 시기에는 반드시 겪게 돼 있잖아요. 앞으로는 더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취업이 안 됐다가 아니에요.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알면 이제 부모든 학교에서든 뭐 이거를 어떻게 이 연결되어서 사는 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도 그거를 알게 되면 친구가 참 중요하구나. 근데 지금 학교에서는 이런 걸 전혀 안 가르쳐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애들이 진짜 많고 애들이 다 이렇게 우울하고 그래서 막 슬퍼할 때 보면 뭐 집안에 이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막혔어. 근데 집안은 좋아. 부모가 너무 잘 돌봐줘. 이걸로 절대 그게 해소 안 돼.
그러니까 제발 이거를 좀 인정을 하라고 부모님, 엄마들이 특히 내가 200%를 돌봐도 소용없어요. 애한테 필요한 건 친구예요. 네. 그거는 여기 청년들한테도 뭐 너무 뭐 확실하게 다 울어요. 자기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는 거예요. 왜냐? 자기를 생각하면 슬픈 거예요. 왜냐? 세상과 연결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슬플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요게 핵심이다. 그러면 이 연결을 강도가 깊다. 그러면 이제 공동체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 무슨 장소에 뭐가 있고 뭐 거기 가서 살고 이게 아니라 마음이 굳건하게 연결돼 있다. 근데 가족이 아니어야 돼요. 가족하고는 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연결되어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직장이 없고 가난해. 당연히 이 연결고리에서 돈이 순환하죠. 아니 친구가 굶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그 뭐야 그 평생 백수로 산 일본의 어떤 화가는 자기 친구들한테 용돈을 10,000엔씩 걷어요. 이 평생을. 근데 친구들은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나누는 기쁨도 있고 얘가 마음 놓고 그림을 그리니까 그거를 향유하는 거야. 왜 이렇게 살면 안 됩니까? 옛날에 천상병 시인이 막걸리값 다 얻었듯이.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왜냐면 연결이 돼서 당연히 줘야 되고 저도 그 운동권은 아닌데 운동권 후배들이 이렇게 잠수 타고 도망 다닐 때 아무 때나 느닷없이 와가지고 저기 그 뭐야 차비를 달라는 거예요. 많이 뜯기죠, 어떻게. 아니 그때 진짜 나 대학원생이어서 한 달 생활비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달래. 그때 그 암담함. 근데 그걸 안 주면 잠이 안 와요. 그래가 왜냐면 목숨을 걸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목숨을 건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걸 주고 이제 정말 황망한 거야. 이게 어떻게 살지? 근데 갑자기 장학금이 생겨요. 야, 그래서 돈이 도는구나. 그걸 저는 그때 진짜 실감했어요. 돈은 진짜 돈도 알아서 찾아다닙니다. 요걸 알면 진짜 재밌는데. 돌아서 돈이구나. 돈을 돌게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아주 재미가 너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재밌게 쓰는 방법. 현대인이 이걸 몰라요. 저는 좀 압니다.